집에 가고 싶다, 힘들다, 쉬고 싶다 이런 말들 많이 쓰지 않으시나요? 저도 하루에 얼마나 많이 이런 말들을 내뱉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소리가 나오죠. 집에 가고 싶다. 그때 속삭이는 힘들다, 쉬고 싶다 같은 말들이 나 스스로에게 하는 구조신호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도와줘 하고 말이죠. 오늘 제가 이야기할 3명의 인물도 이런 무기력 속에 빠져있는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작은 계기 하나로 굉장히 활동적이고 놀라운 삶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 3명의 인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들은 변화할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엄청난 히트를 친 작품으로 출간 직후 아마존에서 116주간, 뉴욕타임스에서 109주간 베스트셀러에 위치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영화가 되기도 한 이 작품은 300만 부 이상이 판매되는 실적을 거두기도 하죠. 이렇게 제작된 영화는 아카데미와 골든글로브에서 작품상 후보에 오르기도 하는데요. 아카데미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오스카상을 수여하는 시상식이기도 하죠. 몇 년 전 한국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을 했던 기억을 떠올려보시면 이 시상식들이 얼마나 작품성에 치중을 하고 있는지 느낌이 오실 텐데요. 그야말로 작품성과 대중성을 잘 겸비한 작품.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2009년에 출간된 캐서린 스토켓의 장편소설 헬프입니다. 헬프는 1960년대 미국 미시시피주를 배경으로 백인 가정과 이들의 집에서 일하는 흑인 가정부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당시 흑인에 대한 차별이 어땠는지 그 배경을 잠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작품 속에서 가장 먼저 대두되는 문제는 유색인 전용 화장실 문제입니다. 백인 가정에서 유색인들이 자신과 같은 화장실을 쓰게 할 수 없다면서 별도의 화장실을 설치한 것이죠. 문제는 단순히 화장실에 그치지 않고 백인들과 유색인은 다른 버스를 타야 하고, 다른 마트를 이용하고, 다른 의사에게 진찰받아야 하는 등 말 그대로 생활 전반에 걸친 차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차별은 유색인들은 우리와 달리 병균을 갖고 있을 거라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되었던 것이기에 더 무지하고 악독한 차별이었죠. 정작 본인 아이들의 돌봄은 유색인 가정부들에게 맡기고 있었으니 참 아이러니하죠. 오늘 이야기의 세 주인공은 차별이 만연했던 이 미시시피주 마을에 사는 인물들입니다. 노년의 흑인 가정부 아이빌린, 젊은 백인 여성 유지니아 스키터, 젊은 흑인 가정부 미니, 이 3명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이빌리는 상당한 경력을 가진 가정부입니다. 노년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백인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고 그 집안을 돌본 유능한 사람이죠. 하지만 심적으로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였는데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웃이었던 젊은 흑인 가정부 미니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아이빌리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위험한 선택을 했을 겁니다. 아이빌리는 인자하게 아이를 돌보고 이웃과 잘 지내는 인물로 나오지만 사실 무기력감에 계속 빠져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개인적인 슬픔에 더해 초반에 말씀드린 유색인 화장실 관련 문제나 흑인에 대한 주변 안 좋은 소식들을 들으면서 그저 흘러가는 대로 무기력하게 살게 되죠. 하지만 무기력감에 빠져있던 그녀가 하는 특별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였죠. 그녀의 기도는 일반적인 다른 사람의 기도와는 조금 달랐는데 말이 아닌 글씨를 쓰며 기도문을 작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글을 잘 쓴다며 학교에서 칭찬을 받았던 그녀가 학교를 계속 진학하지 못했던 갈증을 풀어주는 방법이기도 했죠. 그녀는 주변 이웃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해주며 동시에 지금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아이빌린에게 한 사람이 찾아오는데 바로 젊은 백인 여성 유지니아 스키터였습니다. 스키터는 젊은 백인 여성으로 어릴 적 흑인 가정부의 돌봄을 받으며 자란 인물입니다. 작가의 꿈을 가진 인물이었는데 뉴욕에서 대학을 마치고 원하던 곳에 취직을 하지 못해 다시 고향인 미시시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볼품없는 외모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좌절감,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이 없다는 갈증, 그리고 차별을 당연시 여기는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 무기력한 하루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이때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바꿔버릴 특별한 행동을 하나 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을 떨어뜨린 출판사에 직접 연락을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연락을 통해 편집장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우선 작은 경력이라도 있어야 취업에 유리하다는 것, 그리고 편집자인 자신을 놀라게 할 만한 글을 써서 보내보라는 것이었죠. 이 연락 이후 스키터는 미스 머나라는 작은 주부 잡지에 취직해서 살림에 관한 꿀팁을 쓰는 일을 맡게 되고, 자신이 쓴 글을 원하던 출판사에 투고해보기도 하죠. 하지만 살림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그녀는 잡지에 실릴 글을 쓰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를 위해 친구 엘리자베스의 집에서 일하는 실력 있는 노련한 가정부 아이빌린을 찾아갑니다. 오늘 소개드릴 3번째 인물이자 앞서 말씀드린 아이빌린을 도와준 가정부이기도 한 미니는 스키터의 친구 힐리의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였습니다. 정확히는 힐리의 어머니를 돌보는 가정부였는데, 차별이 몸에 배어있는 힐리의 앞에서도 자기 말을 다 할 줄 아는 당당함이 있는 여성이었죠. 하지만 미니의 문제는 내부에 있었는데, 바로 남편이 술을 마셨다 하면 자신을 폭행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밖에서는 그리 당당하게 행동했던 미니는 사실 집안에서는 점점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할 말 다 하는 미니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힐리가 그녀를 해고하게 되고 거짓 소문까지 퍼뜨려 마을 전체에서 아무도 미니를 고용하지 않게 되는 사건이 생겨버립니다. 집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게 된 거죠. 하지만 아이빌린의 도움으로 세일리아라는 백인 여성을 소개받게 되며 그녀의 삶은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을에서 왕따를 당하던 백인 여성 세일리아는 좀 특이한 사람이었는데요. 미니는 그런 세일리아를 보며 진료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점점 관심 아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게 굴지만 다른 백인 여성들 앞에서는 사회성이 떨어지는 셀리아. 미니는 그런 그녀에게 요리를 가르쳐주고 조언을 해줍니다. 아이빌린, 스키터, 미니, 이 세 명의 인물은 각자만의 이유로 무기력감에 빠져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들을 변화로 이끈 것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죠. 작은 계기 하나로 이 세 사람의 삶은 송두리째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스키터는 아이빌린에게 살림에 관한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지며 자연스레 자신을 키워줬지만 지금은 행방불명된 자신의 옛 가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망하던 출판사의 편집장으로부터 좀 더 특별한 글을 써보라는 제안을 받고 흑인 가정부들의 이야기를 담은 글을 써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원하던 출판사에 취직하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이 주제를 다뤄야 할 것 같다는 막연한 마음에서 시작된 이 글쓰기는 아이빌린을 비롯 12명의 흑인 가정부를 인터뷰하고 자신을 키워준 흑인 가정부의 사건을 알게 되고 친구들과 대립하게 되면서 스키터의 인생에 깊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스키터는 점점 자신의 글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많은 것을 배워나가게 되죠. 무기력감에 빠져있던 스키터가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출판사로 건 작은 전화 한 통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스키터에게 다음 할 일에 대해 알려주며 이끌어준 것이죠. 마치 스키터에게 이걸 해봐, 이번엔 이걸 해봐 하면서 속삭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빌린은 어떨까요? 그녀는 스키터에게 살림 꿀팁들에 대해 알려주는 시간을 가지다가 스키터가 쓰는 흑인 가정부들의 이야기에 첫 번째 인터뷰로 참여하게 된 결정을 내립니다. 무언가 바뀌길 희망하던 아이빌린에게 이 기회는 부담되고 어렵지만 동시에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던 것이죠. 이 결정은 아이빌린의 삶을 점점 바꾸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인터뷰에 참여하기로만 했던 그녀는 점점 주변 가정부들이 인터뷰에 동참할 수 있게 이끌게 되고 이후에는 스키터가 인터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직접 글을 쓰며 자신의 이야기 또한 공유하게 됩니다. 이 경험이 아이빌린에게는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남몰래 글을 써왔던 아이빌린은 스키터와의 시간을 통해 사람들 앞에 자신이 쓴 글을 보일 수 있게 되었고 최종장에 이르러서는 가정부를 그만두고 스키터가 담당하던 미스 머나의 칼럼을 직접 쓰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작가의 꿈을 갖게 됩니다. 무기력하게 흘러가는 대로만 살아가던 아이빌린은 노년의 나이에 주체적으로 새로운 일을 하게 되고 새로운 꿈을 꾸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 모든 변화는 매일 기도를 통해 품어왔던 희망을 가졌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희망은 아이빌린에게 계속 속삭였죠. 동참해보라고, 도전해보라고 말이죠. 미니는 어떨까요? 그녀는 아이빌린으로부터 백인 여성 셀리아를 소개받아 가정부로 취직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집 마당에 침입한 변태 괴한을 만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미니는 함께 있던 셀리아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나게 되고 백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흑인인 자신을 도왔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스키터의 인터뷰에 참여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던 그녀는 자신의 일이 가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죠. 결국 그녀는 다른 흑인 가정부들이 스키터의 인터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남몰래 독려하고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책의 실체가 밝혀지면 위험해질 수도 있는 동료 가정부들을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끝내는 자신에게 폭력을 일삼던 남편을 떠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밖에서는 당당하고 자신 있는 인물이었지만 집에서는 남편의 폭력으로 점점 골마가던 미니는 아이빌린과 셀리아의 도움으로 변화의 선택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혼자 힘들다면 누군가와 함께함으로써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겠죠. 이 과정에서 미니에게도 들려왔을 겁니다. 이걸 한번 해보자고, 함께 해보자고 말입니다. 무기력에 빠져있던 새 인물이 변화를 이룰 수 있게 해준 그 시작에는 아주 작은 것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빌린과 스키터, 미니는 무기력 속에서도 생각해왔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무언가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그녀들에게 작은 생각이 하나 떠오릅니다. 출판사에 한번 전화해봐. 그녀의 인터뷰에 참여해봐. 그곳에서 일해봐. 그리고 세 사람의 작은 선택은 세 사람이 점점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작품의 제목인 헬프는 마치 자신의 상황을 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간절하게 다른 사람을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을 주죠. 물론 책에서 스키터가 자신의 작품의 제목을 가정부라고 붙인 것처럼 책의 제목인 헬프는 단순히 가사 도우미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대 미국에서 흔히 가정부를 헬프라고 불렀던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이 헬프가 도움을 구하는 외침의 의미로서 제목에 사용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외침의 소리를 듣는 대상은
바로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진정한 헬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죠. 이 작품을 내 삶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이라고 해석해 보았습니다. 아이빌린, 스키터, 미니, 이 세 사람은 정말 사소한 하나의 계기를 통해 큰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주 작은 목소리를 쫓아 행동해보는 것이었죠. 스키터는 원하던 회사에 무작정 연락했고, 아이빌리는 스키터의 인터뷰에 응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미니는 새로운 곳으로 가서 일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어찌 보면 별거 아닌 이 행동들을 통해서 스키터는 결국 원하던 꿈을 이루고, 아이빌리는 새로운 꿈을 찾았으며, 미니 또한 새로운 삶을 찾게 됩니다. 그 시작에 있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세 사람을 점점 더 크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여러분은 퇴근하고 혹은 모든 일정이 끝난 후 어떤 시간을 보내시나요? 누워서 유튜브나 릴스를 보면서 시간을 그냥 흘러가게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 또한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며 느꼈지만 몸이 쉬는 것 같아도 사실 전혀 에너지가 회복되지 않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피곤하더라도 읽고 싶던 책을 읽는다던가 공부하고 싶던 분야의 강의를 들어본다던가 하면 이상하게 훨씬 에너지가 회복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 회복에 너무 집중해 있느라 정신적 회복에 대해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이빌린과 스키터, 미니처럼 작게 들려온 목소리를 찾아 기회를 잡는 그 시간이 우리를 더 넓은 세계로 데려다 주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목소리 오실 겁니다. 피아노 배워보고 싶다. 오랜만에 그 친구 보고 싶네. 이 음식 궁금하던데 한번 요리해볼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아, 피곤한데 뭘 해. 그냥 잠이나 자자. 한번 눈 딱 감고 머릿속 목소리를 따라 행동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쩌면 놀라운 기회를 만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나면 어때요? 어쨌든 그 한 번의 시도를 통해 그래도 올해는 책 한 권 읽었네. 그래도 오랜만에 그 친구 얼굴 봤네. 이러면서 가벼운 추억으로라도 남길 수 있지 않을까요? 헬프는 아이빌린, 스키터, 미니 세 사람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작품이지만 사실 주변 인물들을 통해 배우게 되는 내용도 굉장히 많은 책입니다. 하지만 그리 얇지 않은 심지어 2권 분량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쉽고 재밌게 읽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다루지 못했지만 1960년대 미국의 사회 분위기와 역사까지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다루지 못한 내용이 너무 많으니 한번 직접 읽어보시며 새로운 감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장담컨대 영화와는 또 다른 감상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정말 재미있는 장면은 오늘 꺼내지도 않았으니 걱정 없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구매해주시는 분들은 제가 준비한 가이드와 함께 다채로운 독서 경험을 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추천드립니다. Help! 혹시 내가 이렇게 소리치고 있다면 내가 먼저 나의 외침에 답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행동을 통해서 말이죠.